관객과에 대한 진행을 맡은 강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엽고 재미있는 세 편의 단편 영화 상영을 가끔 마쳤는데요. 이 작품들을 만드신 감독님들,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지우 감독님. 안녕하세요. 보라pe티 감독한 이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교대 도박스마 연출하는 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구정화에 대해 사랑 연출한 전수기입니다. 네, 오늘 이 관객 속에 혹시 함께 작업했던 스태프분이나 배우분 계시면 소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촬영해 주셨던 촬영하는 오승연 촬영하셨는데 그 지금 아까 하고 중요하죠. 일단 들어오신다면 촬영분으로 알겠습니다. 또 혹시 배우분 저희 영화에서 윤신 역할을 맡아주신 정희진 배우입니다. 네, 전진 작가의 정희진 배우님입니다. 너무 매력적인 모습을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작품들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미리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 나와 계신 감독님들이 좀 떨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 QR코드 있죠? 접속하셔서 감상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질문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엉뚱한 질문 잘하거든요. 저를 보시면 용기가 나실 거예요. 편하게 올려주시고 그럼 이 영화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된 계기나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쓰실 당시 감독님들의 관심사나 그런 고민 이런 것들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전수희 감독님부터. 저는 원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쓸 생각은 전혀 없었고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거든요.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디어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관한 시나리오를 쓰다가 이게 너무 억지로 쓰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혀가지고 한동안 놓고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좀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좀 감정의 부침을 겪으면서 어쩌면은 사랑이라는 게 나에게 종말만큼이나 중요한 화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각각 종말과 사랑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품고 있는 두 사람의 부딪힌 이야기 이런 것들을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캐릭터가 떠올랐고 지구정화의 사랑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 중에서 혜룡과 윤진이 마주보고 대화 나눌 때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의 고백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성 감독님. 저는 그 학창 시절에 유난히 그런 반 아이들 앞에서 노래하거나 이렇게 발표하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걸 되게 두려워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때는 왜 이렇게 항상 긴장의 상태였을까라는 물음이 있었고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주인공을 이야기로 쓰고 한 번쯤은 굉장히 시원하게 해소하고 긴장을 다 털어버리는 순간을 보고 싶다라는 어떤 바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좀 반영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극중 인물 보면서 완벽하지 않은 너무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마주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운 인물이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지우 감독님. 저는 그때 시나리오 한창 제작할 때 초등학교 동창 친구를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친구랑 지금도 자주 연락을 하는데 그 친구가 실제 예본이처럼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불러다가 항상 요리를 해줬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 집에서 진짜 너네 집 냉장고 많이 거덜내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어쩌다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요리를 잘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냥 상상을 좀 더 하다 보니까 그냥 문득 그 친구가 너무 어렸을 때 친구가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어렸는데 난 지금도 요리 못하는데 쟤는 어떻게 했지 하면서 그런 뭔가 대견했던 친구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같이 쓰게 됐어요. 네, 예본이가 되게 좋아하는 것을 향한 태도가 굉장히 적극적이었잖아요. 그런 모습에 또 제 자신을 좀 비교하게 되면서 그 오히려 힘을 얻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지금 막 작품에 대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먼저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제목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세 분 모두 갑자기 이 제목과 이 작품 내용이나 연관지어서 이 제목으로 선택한 이유 이런 것들 이주희 감독님 한번 들려주실까요? 제목은 고민이 많았는데 네. 그 예보니의 본이랑 보나페티가 이제 프랑스어로 맛있게 드세요? 라는 뜻이어가지고 뭔가 얘를 살짝 지우고 보나페티 이렇게 해서 하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네, 보나페티로 짓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희 감독님. 저는 그 이야기를 구성하다가 이 이야기 어떤 설정들이나 그 인물 간의 관계성들이 그 동화 헨젤과 그레텔의 설정과 좀 유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가 친엄마가 아닌 사람의 집에 살고 있는 주인공의 설정이나 그런 할머니가 이 친구를 좀 짐처럼 여기는 부분들 그리고 학교에서는 좀 이렇게 싫어하는 선생님이 약간 마녀처럼 보이는 저죠. 그 학교와 집을 오갈 때 그 흘리는 오줌방울들 이런 이미지들을 조금 더 연상해서 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름을 좀 따왔었고 그리고 그 박치마는 아까 제가 이 친구가 완전히 한번 해소하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이렇게 젖어버려서 다시 그 치마를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때 도움을 받는 게 좀 엄마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되게 간접적이지만 이렇게 엄마의 그 치마를 입고 노래를 부르는 순간이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엄마가 직접 등장하진 않지만 계속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신화로 연결된다는 점이 따뜻하고 좋았어요. 감독님. 지구정나에 사람은 좀 여러 가지 제목 후보가 있었거든요. 어떤 후보가 있었죠? 지구정말 직전의 사람들 사랑 이야기는 쓰지 않기로 해요. 거절하는 마음 뭐 이런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고질라 대 콩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네. 영화를 너무 재밌게 보고 지구정말 내 사람? 이거 좀 어그로 좀 끌 수 있겠는데 약간 흥행성을 좀 의식해가지고 지구정말 내 사람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네, 네.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각 작품의 배우분들과의 소통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과연 연출자분들이 배우분들에게 연기 디렉팅 하기 위해서 이번 작품에서 내가 좀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 하시는 순간도 있고 또 난 이런 두려움이 있어 같은 것도 있거든요. 공개하실 수 있는 선에서 두려움을 오픈해 주셔도 되고요. 이번에 이런 시도를 한번 해봤다 혹은 이런 소통의 과정을 거쳤다 이런 것들 좀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수경 중국의 캐릭터 정말 좋았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전작도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맞아요. 전작에서 함께 해주셨는데 현목 배우님은 이번에 처음 같이 하게 된 거였고요. 네, 현목 배우님만 처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두려움이 있었던 거는 배우님과의 소통 과정에 있어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네. 영화의 형식적인 면에서 조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가 전작도 그렇고 많은 인물들이 대화로서 엄청 긴 시간을 쭉 끌어가는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렇게 내용이 좀 산만하게 느껴지거나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적으로 좀 잘 짜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집중시킬 수 있을까 그게 성공할까 이번에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 어떤 핑퐁처럼 오가는 대화들의 어떤 힘과 합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면서 작업을 했었고 배우님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요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시나리오가 되게 흥미롭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있을까요? 저 마이크가 따로 없나요? 아 그래요? 정희준 배우님 혹시 잠시 정말 너무 기억에 남는 모습이었어요. 작품 준비하시면서 좀 이번 작품에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셨던 거 그리고 좋아하는 장면 있으신지 궁금해요. 대사 많죠. 티키타카. 네. 오프닝 궁금했어요. 원래 잘 하세요? 철권 매장 트레이닝 하시나요? 이 얘기 들으니까 좋아요. 궁금했거든요. 제가 해서 저거 저는 떨어졌을 것 같아요. 원래 감독님이 원하셨던 그림을 이제 속까지 뻗어서 좀 완전히 못하겠어요. 충분히 전달됐고요. 두 분의 약간 몰랑몰랑한 케미의 시절이랄까요? 그 철봉 장면이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임진호 배우님 좀 생각하셔야지 됐죠? 네. 일단 그 한슬 역할한 정민 배우와 선생님 맡아주신 진아 배우님 말씀드리면 정민 배우는 이미지도 너무 좋고 연기도 워낙 잘하는 친구고 다만 그 실제 본인의 성격이 조용하지만 굉장히 인싸였어요. 그래서 약간 아웃사이더의 감성을 모르는 부분이 조금 약간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만나면서 제가 많이 알려줬고 그런 특유의 어떤 이렇게 뚝딱거리는 모습이나 그런 리액션들을 좀 많이 연습을 했어. 이거 혹시 디렉션이에요? 그 디렉팅 하신 건지 화장실에서 이렇게 굉장히 철저히 계산된 거죠?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는 그걸 연습하다가 이제 나온 들어서 거예요. 하게 됐었고 그리고 진아 배우님은 제가 오랜 팬이어서 요청을 드렸었고 응당 연출자라면 저는 캐릭터에 대한 어떤 그림이 뚜렷한 채로 배우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음악 선생님이 의외로 좀 어려웠어요. 다가가기가. 왜냐면 연령대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고 얼마나 무서울지나 어떤 이 주인공의 어떤 상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영향을 끼쳤어서 그래서 그게 되게 고민이었었는데 PD님께서 그런 거는 그냥 만나서 같이 배우님이랑 만들어가면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배우님을 배웠었고 굉장히 1일차 그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만나주시면서 사전에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건 현장에서는 그런 약속된 틀 안에서 연기를 하시되 실제 그 학생 배우님들이 어떤 에너지를 느끼시면서 근데 열려있는 상태로 예상치 못한 애드리브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좋았어서 왜냐면 그 음악 선생님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 제가 생각하기엔 예상하지 못한 어떤 럭비공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조차도 긴장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BIP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정민이랑 정민이 5살 때 그녀의 첫 단편을 저랑 같이 했었거든요. 엄마와 딸로. 그리고서 중학생이 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정민이는 정말 인싸였어요. 춤과 노래를 엄청 잘했었거든요. 끼가 철철 넘치는 친구였는데 지금은 딱 중학생의 어떤 샤이함도 있고 해서 그 모습이 되게 반가웠는데 감독님께서 뭐 준비가 안 되셨다고 했지만 이미 미팅할 때 그 음악 선생님에 대한 컨셉이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으셨고요. 참고할 어떤 그 선생님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음에 남았던 문장은 학생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설정의 사람이었거든요. 의상 이런 것들도 동묘에서 직접 의상 감독님이랑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 재밌게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자, 우리 드디어 이지우 감독님. 일단 그
그 예본이 제인 배우님이랑 네. 친해지는 게 좀 목표였고요. 네. 뭔가 현장에서 어떤 대화를 할 때 말이 더 잘 통하게 제가 준비되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많이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다행히 그 제인 배우님도 엄청 활발한 성격에 또 저희를 편애해 주셔서 사실 현장을 거의 휘어잡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덕분에 편하게 재밌게 촬영을 할 수 있었고 근데 동시에 또 걱정은 뭔가 아역 배우라는 그 뭔가 그 어린 친구, 어린 배우님을 대하는 저희의 태도가 무례하지 않게 그 포지셔닝을 잘해야겠다 저희 스스로가 그래서 혹시나 너무 어린이 대하듯이 대하면 사실 그 친구들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조심하면서 네, 준비했던 것 같아요. 훌륭한 현장이었네요. 그럼 더불어 질문을 드릴게요. 관객분께서 저도 궁금했던 건데 예본이라는 인물이 말수가 적고 얼굴과 눈빛으로 대신 얘기하는 장면들이 낮은 것 같은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맞아요. 어떻게 그런 장면을 기획하셨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 예본 연기를 한 배우와 어떻게 소통하셨는지도 들려주세요. 사실 좀 힘들었는데 그 이유가 사실 그 제인 배우님은 되게 행동이나 말 표현이 표정을 엄청 잘 쓰는 성격의 소유자여가지고 그 말을 안 하고 뭔가 조용한 걸 이해를 못하는 친구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왜 얘는 얘기를 안 해요? 얘는 왜 친구들 눈치를 봐요? 약간 이런 친구였는데 그거를 그냥 최대한 이해 가능한 선에서 이거는 이런 성격이어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어주면서 리딩을 최대한 많이 했어요. 리딩을 많이 해요. 네.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귀여운 질문 하나가 있어요. 새 영화 모두 교실이나 강의실이 배경으로 나왔는데 장소 섭외 성공이나 실패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수님님. 장소 섭외요? 네. 실패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어떤 면에서 조금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학교가 너무 안 보여져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경이 된 학교가 폐교예요 사실. 폐교를 어렵게 비싼 돈 주고 구해가지고 촬영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조금 더 뭔가 중학교 교실, 고등학교 교실 조금 더 알록달록하고 예쁜 교실을 대여를 해가지고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조금 컨셉을 바꿔서 해교 이집은 컨셉을 좀 바꿔가지고 그 로케이션을 섭외를 해가지고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지성 감독님 어떠셨어요? 저도 학교 섭외가 가장 어려웠었는데 아무래도 인맥을 통하지 않고서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나온 학교는 지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차를 대절을 해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어려웠지만 PD님이 본인의 어떤 모교를 빌려주셨는데 굉장한 그런 쑥스러움과 민망함을 무릅쓰고 빌려주셔서 너무 감사히 잘 촬영을 했었고 근데 신기했던 건 제가 생각한 키 컬러가 노란색이었는데 마침 노란색 배경인 음악실이 있는 곳은 정말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미장센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고 집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혼잘과 그레텔에서 저 혼자만 알더라도 그런 걸 좀 따왔으니까 진짜 나무집처럼 느껴지는 그런 갈색의 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외할머니 집은 그렇게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영화의 신이 가끔 따라주는 때가 있죠. 네. 강의실이나 집 같은 경우는 집은 돈 주고 빌리면 빌릴 수 있어서 이제 돈 주고 잘 빌렸는데 강의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트가 사실 돈이 많이 들어서 강의실을 거의 공짜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피디님께서 되게 인간적 매력과 성실함을
감독님이 무장된 분이셔가지고 원장 선생님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완전 편하게 써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때 공짜로 빌렸고, 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 상업에서는 이제 돈을 거의 몇백 몇천 단위로 이제 빌리는데 저희는 전혀 그게 안 되니까 모든 마트에서 다 거절 당했었는데, 또 이것도 피디님이 엄청 성실한 게 매력 포인트로 작용이 돼서 너무 너네 안타깝다, 너무 고생한다, 우리가 정말 최소는 이 정도는 줘야 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해서 이제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피디님의 섭외력이 어마어마해요. 역시 이 독립영화를 사랑하시는 마트 소유하시는 분이 많이 마음 열린 마음으로 빌려주시면 또 열심히 좋은 작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감독님, 전수배 감독님 그 요즘에는 그럼 지구 종말과 사랑 중에 어떤 쪽으로 마음이 좀 기울으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은 더 사랑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이런 네. 질문에. 근데 지금은 종말이나 사랑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줄어들고 생존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어요. 제가 작년 말에 일을 그만두고 한동안 제 장편영화 시나리오 쓰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끝내고 나니까 또 다시 일을 구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제 또래 어떤 친구들, 어떤 동년배들과 저를 막 비교하게 되면서 자존심이 너무 자존감이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런 시기를 겪다가 지금 다시 일을 구했는데 그런 시기를 좀 겪다 보니까 생존이라는 게 가장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너무 공감돼요. 생존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그 생존을 잘하기 위해서 수요일에는 나는 솔로, 목요일에는 낯설 사귀, 돌싱글즈 연애남들을 돌려가면서 보면서 아주 사랑, 저는 지구 종말보다는 사랑으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리얼 예능을 사랑하는 편입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점을 좀 비슷하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새 작품에서 저는 요즘 들어서 사운드 그리고 음악이 많이 좀 들리고 보여요. 그래서 보나페티 같은 경우도 오프닝 노래 나오는 것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새 작품 감독님들 모두 사운드 감독님 혹은 음악 감독님이랑 소통하셨던 것들, 그리고 삽입된 음악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우 감독님. 삽입된 음악은 저희 제가 다니는 학교에 영화를 공부하면서 또 동시에 싱어송라이터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맑은이라는 이제 가수 맑은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에 프로듀싱 하셨던 다른 영화 음악을 제가 너무 좋게 들었어가지고 따로 이제 연락을 드려서 작업을 했고, 영화 보시고 뭔가 바로 악상이 떠오른다 하셔가지고 음악 작업은 거의 맑은님이 떠오르신 대로 먼저 작업해 주시면 제가 뭔가 템포는 좀 더 빨랐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악기를 조금 사운드를 조금 더 강하게 내려치는 소리가 들어가는 게 더 들어가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만 추가하고 거의 음악 감독님. 네, 솔직하게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소통을 하셨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민성 감독님. 저는 음악적 컨셉이 막 딱히 있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긴장과 어떤 해소의 이런 대비가 조금 느껴지도록 전체적인 구성을 이렇게 잡아봤고,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 하천에서 달릴 때 굉장히 많은 게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서 굉장히 많은 수정을 했었고, 되게 막 묘하게 아름다움도 느껴졌으면 좋겠고, 점점 갈수록 그런 오줌이 차오르는 그런 어떤 강약의 조절도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조급함이나 이런 게 다 묘하게 다 섞여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 음악을 할 때 가장 많은 얘기를 나눴었고, 그리고 중요하게 삽입되는 노래가 김범용 가수님의 겨울비는 내리고인데, 이 노래를 선택한
감독님, 권현정 감독님은 전작 장편형 성적표 김민영에서도 음악 감독님을 해주셨죠. 네, 저와도 인연이 있는데 너무너무 적재적소에 예쁜 음악들이어서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네, 전수빈 감독님 소개해 주시죠. 사운드 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배우들의 어떤 대사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정말 기술적인 오류 없이 잘 담아내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고 삽입곡 마지막에 순비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곡이 들어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는 엔딩이 되게 사람들한테 기분 좋은 감흥을 남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다 쓰고 나서 좀 미리 고민을 했어요. 엔딩곡을 어떤 걸 쓰면 좋을까. 그러다가 제가 전 여자친구의 블로그를 들어갔다가 우리 분이 그런 짓 하잖아요. 네, 너무 소피시네요. 네, 공개 가능한 선에서 네, 얘기해 주세요. 들어가는데 그분이 이제 사랑은 영원하다를 포스팅을 한 거예요. 가사랑 같이. 그래서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써야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편집을 다 끝내가는 과정에서 순민이에게 직접 기획을 드리면서 영화 보여드리고 꼭 쓰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끔 함께 작업하고 싶은 그 뮤지션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그렇게 이제 따로 연락을 드려서 작품을 보여주고 함께 하게 됐을 때 그 기쁨만큼 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엄청 전문적인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저도 모르는 용어가 등장해서 한번 잘 전수빈 감독님 대답해 주세요. 초반에 연출이 개성이 있어서 빠르게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카메라에 대한 얘기예요. 핸들드나 직접 들고 치는 핸들드나 스매시 컷이 각각 소심한 해경과 이성적이고 냉철한 윤진의 모습을 잘 수식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편 같은 씬에서 해경의 노주름을 최소화하고 뒤쪽 공간에 윤진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여백을 많이 배치하신 것이 인상 깊었는데요.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의도하셨나요? 그 촬영에 대한 얘기로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노즈룸 그거라고요? 해경의 노주름을 최소화하고 뒤쪽 공간에 윤진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여백을 많이 배치했다. 제가 이 질문자분보다 덜 전문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좋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카페씬에서 OS샷을 특히나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 것들도 궁금하네요. 다른 분이요, 다른 분.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어떤 샷 사이즈나 여백을 두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산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컷 구성을 하면서 콘티를 그릴 때 좀 더 직관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계산적이지 않고 어떤 때는 인물이 심정이 이러니까 좀 카메라 좀 흔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은 직관적이고 반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가고 촬영 감독님과도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진행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지성 감독님도 촬영에 대한 어떤 그 감독님하고 이런 컨셉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단순한 건데 그냥 감정이 동할 때 카메라도 움직이는 그런 컨셉을 잡았었고 다만 좀 개인적인 아쉬움은 더 많이 움직이고 싶었는데 카메라에서 현란하게 막 재밌고 동화적이게 꾸미고 싶었는데 그런 시간적 한계로 콘티를 정말 최소의 효율로 찍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못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담백해서 좋았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되게 단순한 촬영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막 많이 움직이는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도 여전히 있으시겠네요. 근데 그런 톤에는 어울리는 어울리는 영화라면 작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혹시 촬영분 계세요? 네. 마이크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 그 오수연 촬영 감독님.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문화팬티 찍으시면서 감독님하고 이제 어떻게 좀 찍었으면 좋겠다, 이 작품에서 좀 중점적으로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너무 오래전에 찍어가지고요. 몇 년도에 제작? 1년, 2년 가까이 됐어요. 오래전이네요.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사실은 구하기 힘든 로케이션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 로케이션에 기본적으로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바꿀 수 있는 로케이션들은 아니었어서 사실 로케가 정해지고 나서 거기에 맞춘 부분들이 조금 많은 느낌을 하고요. 어쨌든 좀 음식도 많이 나오고 아기자기한 영화이다 보니까 그런 컬러감들이 있는 로케 중에서도 뭐 마트나 그런 데서도 최대한 좀 색채가 다양한 공간들에서 찍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로케에 따라서 빨리 어떤 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성공하신 것 같아요. 다 맛있어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색감이 잘 느껴지는 촬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작품 중에 보나페티가 유일하게 CJ 스토리업 제작 지원작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스토리업 쇼츠 단편은 그 CJ 스토리업 제작 작품이 아니어도 좋은 작품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상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 멘토와 멘티의 어떤 피드백으로 이제 많이 작품에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좀 도움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멘토는 오문기 감독님이셨는데 족광의 오문기. 네, 족광 찍으셨던 오문기 감독님이셨는데, 감독님 자체가 그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시겠죠. 영화가 유머러스하잖아요. 그것처럼 감독님도 엄청 유머러스하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 족광을 너무 좋아했고, 제 영화도 뭐 사실 코미디 장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은근하게 웃기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좀 간간히 넣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웃기는 재능은 제가 좀 없는데 감독님이 이제 좀 아이디어 같은 거를 재밌게 넣어주셔서 그런 거를 같이 얘기하는 시간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반에 예본의 아빠 요리할 태훈의 그 태훈이 그 딸을 너무 오랜만에 본 거 아니에요? 그죠? 예본? 이런 너무 화가 나지만 또 너무 그 캐릭터다워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이없지만 웃게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임진성 감독님 그 청소년 요실금이라는 소재가 또 중요하게 사용이 됐고, 또 이런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음악 선생님이 오주멜러나 하고 하신 분인데 음악 선생님은 양이 네, 그런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어떤 청소년 요실금을 다루게 된 어떤 배경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장면, 선생님의 양수가 터지는 것을 쓰게 된 이유, 연결점 이런 것들도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인공의 가장 중요한 상태가 긴장해 있는 거였는데, 그렇게 항상 긴장해 있다가 혼자 있을 땐 또 그게 그 상태가 해소됐다가 이게 반복되는 게 역시 그런 오줌이 차고 해소되고 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긴장할 때도 그렇게 오줌이 마렵잖아요. 정신적인 게 육체적인 거에도 영향을 끼친다 생각하는데, 그런 게 이미지적으로 잘 연결된다고 생각했고, 네,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배가 이렇게 만삭인 상태도 어떻게 보면 주인공의 상태와 연결시킬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노래를 가장 두려워했던 노래를 하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해소의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 본인은 아니지만 선생님의 어떤 연수가 이렇게 흐르는 것을 통해서 이런 해소의 표현을 다르게 해보고 싶었고, 그러면서 그 헨젤과 그레텔에서 마녀가 곤란한 일을 겪고 이렇게 퇴장하듯이 선생님도 그런 식으로 약간 퇴장하면은 더 이 친구의 마음이 좀 놓이겠다라는 생각에서 다 같이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더불어 어떤 분이 혹시 임신하신 음악쌤은 아기가 나왔나요? 이렇게 순수하게 질문. 우리 아역 배우가 질문했구나. 다른 작품으로 아는 친구가 질문했는데 아기 낳으러 갔어요.
여기 나오라고 설정입니다. 자, 전소민 감독님 질문 드릴 건데 여기 여성들 극 중에서 영지쌤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글에 타인을 초대한다는 것, 진실되게 내 언어로 솔직하고 꾸밈없이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감독님께서 이 부분을 시나리오 쓰실 때도 좀 염두에 두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저 마지막 부분에 혜경이 쓴 그 시가 너무 좋았거든요. 정말 찌르르하게 좋았는데 원래도 시를 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시를 쓰게 된 과정도 좀 들려주시고요. 영지는 캐릭터를 처음에 구상할 때 그 이슬아 작가님이라고 계신데 저도 좋아요. 네, 이슬아 작가님. 그분을 모티브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책이나 하신 말씀들 참고하려고 직접 보고 강연이나 뭐 예능에 나오신 모습들 이런 것들 다 찾아보고 인터뷰를 읽어보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 중에 말씀하신 두 분이 영지가 그 영화 속에서 했던 대사들, 그러니까 뭐 타인을 초대하는 그런 맥락의 말을 하신 거를 듣고 이게 내가 쓰려고 하는 시나리오랑도 맞다는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용을 하게 됐고 마지막에 혜경이와 이지니가 발표하는 시 쓰냐고 물어보셨나요? 네. 시는 직접 쓰신 시죠? 네, 제가 직접 썼고 그 앞서 이렇게 카페에서 대화했던 것들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대화를 재료로 마지막에 발표한다면 재밌겠다는 구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쓰게 되었고 시를 어릴 때는 많이 썼어요. 그 영지가 말하는 것처럼 되게 저만 알아볼 수 있는 그 암호 같은 글을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이 영화를 쓰면서 오랜만에 혜경과 윤진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죠. 지구종말기 사람에서 서로의 언어를 교환한다는 것,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어쩌면 이제 서로를 이해해가는 첫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거예요. 임지서 감독님 그 한슬이가 그 보나페티 예본인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근데 이제 한슬이 되게 맛없게 먹잖아요. 초반에는 설정이가 정말 궁금했는데 정말 국이 짰어요, 그죠? 근데 마지막 울음에 대해서 정말 여러 층의 감정이 한슬에게 있었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 좀 표현하고 싶었던 건 어떤 것이었을까요? 결국에 이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도 그렇고 엄마한테도 할머니한테도 자기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그런 점에서 그런 긴장과 어떤 불안이 계속 쌓인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날 그런 어떤 여러 사건을 겪은 날에 감정이 이렇게 찰랑찰랑 차있을 때 그런 할머니의 어떤 서툴지만 본인을 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솔직한 마음이 이렇게 툭 튀어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또한 해소의 일종이고 좀 그렇게 성장하게 될까라는 어떤 제 안에 물음이나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영화 찍으면서 항상 어떠한 답을 내리고 연기하기보다 계속 질문해가면서 그 현장에 존재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자, 쑥스럽게 인사하는 프로더님께서 감독님들은 영화를 찍으시면서 어떤 변화를 얻게 되셨나요? 좀 오래전이라면 기억을 더듬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좋았구나 혹은 이거 다시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주 감독님 혹시 좀 이런 변화를 겪었다. 조금만 생각해볼게요. 그럼요. 임지선 감독님, 네, 눈이 맞으셨어요. 어려운 질문인데 네. 영화 찍게 되고 그런 결국에는 이게 누군가 봐줘야지 영화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조금은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공부할 때는 내가 어떤 예술적인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 더 중점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의미적으로 조금 더 좋은 것들, 좋은 물음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다는 게, 그러니까 관객의 존재를 조금 알아차렸다는 게 좀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나이만 먹으지 않고 네. 타인과의 소통. 네, 좋습니다. 네, 김수민 감독님 어떤 변화가 생기셨나요? 아무래도 지구 정말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서 풀어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쓰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일문으로 남아 있었던 것들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작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많은 영화제나 상영회 통해 가지고 관객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되게 많은 힘을 얻었거든요. 영화를 좋아해 너무 주시는 힘이 되죠. 네, 분들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많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가지고, 만화라는 기분이 정말 좋았다. 힘을 얻었다. 힘을 얻었다. 그 전보다 이 영화를 만들기 전보다 훨씬 더 영화를 계속 하고 싶다는 의지와 힘을 얻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관객분들이 힘을 얻는다가 괜히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에 혜경이랑 문진이 사귀냐고 그런 질문을 하네요. 흔히 말하는 열린 결말인 거죠.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보시고 확답을 내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떤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이 되어야만 꼭 완성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친구이든 아니면 그런 단어로서 정의내릴 수 없는 어떤 좋은 관계로서 깨질뻔했던 관계가 그래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정도의 암시 정도만 주고 싶었고, 꼭 연인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 얘네들이 그래도 앞으로 투닥투닥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겠구나, 그 정도의 감상을 남겨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 준비했죠? 영화 제작 후에 변화. 변화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영화를 다 찍고 생각이 제 안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예본이 친구랑 제가 많이 리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실은 그 친구의 실제 성격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일종의 예본이라는 그 배역을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이 친구는 이런 친구야, 뭐 저런 친구야, 이렇게 계속 설득을 했는데 막상 다 만들고 나니까 설득을 조금만 덜 할 걸 그랬나? 그냥 받아들여 줄 걸 그랬나? 뭔가 그 제인이라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적인 매력을 제가 끄집어내는 것까지는 못 간 게 아닌가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번에 또 이제 재윤 배우랑 함께 한다면, 혹은 다른 배우님을 만나게 된다면 뭔가 제가 연출적으로 바라는 지점을 너무 설득하려고만 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 더 포용력 있게 받아들이는 연출이 되어야겠다, 뭐 이런 마음속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감독님의 마음을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배우분들이 잘 느꼈을 거고, 감독님 다음 작품에도 꼭 그렇게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준비한 질문들이 많고 소중한 질문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들 아까 수빈 감독님은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세 분의 요즘 관심사나 화두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도 인사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할 시간 좀 드릴까요? 네. 네. 저는 좀 너무 현실적인데 제 화두는 집이거든요. 네. 물질적인 집. 네. 그래서 제가 주거 공간에 대한 뭔가 고민이 많아져가지고 네. 내가 언제 돈을 모아서 언제 이것보다 좀 더 큰 집을 가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직업적으로 영화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수입의 걱정?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잘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마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임지성 감독님. 저는 졸업을 오래 해서 영화학교 졸업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영화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좀 많이 봐야지 되겠다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있고 끝인사까지 하는 건가요? 그러면 화두 얘기하고 한 번 더 돌자. 그게 화두입니다. 네, 시네필이 되고 시네필 되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지성 감독님.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존이 화두고 네.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또 영화를 너무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잘 병행하고 내가 일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관객분들께 오늘 잘해주신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말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상영 기회를 얻는 게 작년 이후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이런 자리가 너무 귀한데, 이렇게 CJ 스토리업 슈트. 네, 대기업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에서 이렇게 귀한 상영에 불러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또 제가 강지아 배우님 정말 팬인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도 팬이 됐어요, 여러분들. 제 영화를 이렇게 뭐랄까 진행해 주신다는 게 너무 고마웠고 기쁘고, 그리고 관객분들에 하고 싶은 말은 제 영화가 부디 조금이나마 좋은 감흥을 남겨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노주름 그 질문해주신 관객분 질문도 또 생각나는데 아까 상영이 될 때 그 비율이 맞지 않게 사실 잘려서 상영이 됐었어가지고 약간 그 답답하게 보셨을 분들 있어서 약간 양해 말씀을 구하고, 다행히 그 인디그라운드에서 추가로 상영한다고 하니까 본 의도가 궁금하시다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색다른 그 비율로 봐서 럭키비키 아무쪼록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영화들과 같이 상영돼서 좋았고, 또 진아 배우님이 진행해주셔서 너무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상영 기회 얻게 되어서 관객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맨날 어디 가면 저희 그 배우님 칭찬 자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인 배우님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니까 혹시 드라마나 영화에서 발견하시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감독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각각 작품들의 인물들에서 좀 닮은 점이 느껴졌었거든요. 이 상대를 관찰하고 살피는 시선들, 그리고 그곳에서 새어나오는 또 배려들, 이런 순간들 발견하면서 저도 영화 보면서 제 입꼬리가 씩 웃고 있더라고요. 나의 지금과 그리고 다음을 스스로 응원하는 이 영화들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세 분 그리고 함께 영화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